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감기 4개월 앞둔 비트코인이 역사적 랠리를 재현할까? 라는 기사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근데 그 양상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다들 어, 그 예, 반감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석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누녀 비즈니스라는 이 분석가의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애널리스트인데요. 지금 BTC 시장에 이전 두 번의 시장 사이클에서 반감기로부터 120일 동안 파라볼릭 랠리를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반감기를 앞두고 한 120일을 앞두고 지금 등락이 계속 이제 거듭되면서 상승세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그때 2012년도 1차 반감기 전 4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10달러에서 14달러 선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보면. 그리고 2016년도에는 2차 반감기 때 4개월간 432달러에서 700달러로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가격 상승폭이 꽤 그래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반감기 전에 이런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거고, 하지만 2012년도에는 반감기를 4개월 앞두고 급상승하는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반감기가 있는다고 가격이 그 전에 막 상승을 하고 급등을 하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그냥 평균선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눈여 비즈니스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가격이 이제 그렇게 급상승하는 패턴이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하나는 이제 확실한 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런 양상들 플러스 43, 마이너스 50, 플러스 58 뭐 이런 식으로 이 등락이 거듭되는 양상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때도 2016년도에도 88%가 오르고 마이너스 30%가 나르는 이런 이제 큰 등락폭들이 앞뒤로 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는 88%가 오르고 30%가 하락하고 다시 26%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총 하락폭이 이제 마이너스 38%가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건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겠구나를 먼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력들은 지금 이제 다들 이 반감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들 반감기를 기대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세력들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또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등락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으로 계속 흔들면서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와중에 거기서 또 수익을 챙기는 선물 거래 형식으로 이제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로 만약 여기에서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시길 좀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흐름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뭐 반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까
못 나눠드렸던 거 같이 한번 좀 나눠드리고 넘어가 보면요. 지금 펀드스트레에서 2020년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100%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은 기대치를 계속 높이고 있죠. 그래서 올 5월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는 아직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반감기 전 5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기대감을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테라 캐피털의 파트너 투자자인 폴 베라디타기 또 최근 2020년 5월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상승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벤처기업 블록체인 캐피털은 2020년 암호화폐 시장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면서 반감기 이후 채굴 비용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더 높은 채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스큐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라이트코인 반감기와 같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가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는 시장의 기대감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8,095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 가격이 이제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가격을 잘 보시면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 요 패턴이 과연 이제 완성이 위쪽에서 완성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위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도 기대를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 있겠지만, 기대치는 한 8,600달러 선도에 다시 저항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뚫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제 9,0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7,800달러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하향하면서 7,400달러 선, 그리고 그 이에 7,000달러 선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이쉐브 유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분석으로 지금 8,250달러 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250달러 선이 키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키 레벨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잠깐 한번 받고 추가적인 상승세 8,600달러 선 위쪽으로 롱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8,250달러 선을 중요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지금 그 충돌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의 그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한 차트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와 유사하게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그 흐름들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사건과 연관돼서 정확하게 가격이 상승세가 있었고, 불안함과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미사일을 뭐 쏘고 할 때 가장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죠. 그때의 끝점을 해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패턴까지 아주 유사하게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흘러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그 입지를 굳힌 게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는데, 이 한 사건만으로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튼 금과 동조되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아직 강세장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망들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BTC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가 여기저기서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전문 뉴스 BTC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지난해 14,000달러 최고점 대비 여전히 약 40%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주요 기술 지표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명한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5월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이후 몇 달 내에 2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표상 비트코인은 극히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시그널은 강세 신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흐름이 이대로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JP모건 CME 비트코인 옵션 기대가 높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기초자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ME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JP모건 체이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기관 측 투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13일 출시 예정인 CME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파니기르 초글루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IC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플랫폼 벡트는 지난달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규모는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며칠간 옵션의 기초 상품인 CME 선물 계약 활동이 증가를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연말부터 미결제 약정은 69%가 증가했으며 대형 미결제 약정 보유자 수도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은 드문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옵션 계약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뭐 콜옵션이니 풋옵션이니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그 회피가 좀 가능한 그런 그 해치 상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험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물하고는 옵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부분 옵션이 이제 새롭게 출시된다는 부분에서 비트코인 옵션이 출시가 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옵션이 만약 출시가 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 거래량이 더 증가하면서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는 알트코인 99%가 본래 비트코인의 준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파생 상품이 출시가 되면 갈수록 알트코인의 유동성과 매수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를 하고 컴퓨팅 파워, 전기료 등을 반영한 생산 한계 비용으로 비트코인 내재 가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가격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내재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컴퓨팅 파워랑 전기료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걸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로 따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그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결국엔 네트워크의 가치가 가장
커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들이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내재 가치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컨센시스 이더리움 2.0 연내 개발 완료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2.0이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금 발행될 예정인데요.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2.0 개발 일정에 대해서 연내 완료를 낙관했다고 합니다. 컨센시스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큐스가 올해 이더리움 2.0 개발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연내 메인넷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은 합의 알고리즘을 기존 작업 증명, 포우 방식에서 지문 증명, 포스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샤딩을 통한 보안과 확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더리움 개발자로 알려진 폴 하우너도 2020년 3분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2.0 메인넷 출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20년 내에는 이 이더리움 2.0을 바라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포우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이더리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3년치 연봉을 이동하는 NBA 농구 선수가 있다라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이 NBA 농구 선수는 이 브루클린 네츠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스펜서 딘 위디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지금 선수의 연봉 3년치를 가지고 지금 그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 토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봉과 이 토큰을 연동을 시키는 건데, 이 3년 만기 채권으로 진행이 되고 이더리움을 메인넷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4.95%에 해당이 되고요. 판매량은 90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4.95%는 이자율이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한 사람의 이제 농구 선수인데, 이 NBA 농구 선수로서의 뭐 굉장한 그런 그 차원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안전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담보는 되겠죠. 아무래도 3년치 연봉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연봉이 변동이 전혀 없겠죠. 제가 이 스포츠, 특히 농구 쪽에 이런 거는 연봉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3년치에 달하는 연봉이 지금 3,45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제 3년치 연봉을 이제 한꺼번에 토큰을 발행해서 이걸 이 선수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 연봉을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제 배당도 하고, 뭐 이 연봉을 가지고 자신은 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그 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NBA에서도 이 부분을 토큰 발행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우려를 하는 바도 있었는데, 이 옵션 부분을 좀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떼내고 지금 이제 계약을 추진을 했다고 하고, 이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앤서니 팜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딘 위디는 선수와 팬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는 선구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NBA 올스타 투표에서 딘 위디를 뽑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힘을 보여주자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대형 마이닝풀 BTC.com의 장조월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영리한 처사인 동시에 좋은 광고 효과까지 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 청취자 저스틴 선도 트위터 댓글을 통해서 딘 위디의 채권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라고 또 호기심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저도 몰랐던 선수인데 이 덕분에 홍보가 저절로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 스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채권 같은 것들이나 이런 토큰들이 발행될 가능성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업계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블록체인이 2020년에 9대 트렌드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20년에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2020년 ICT 기반 9대 트렌드를 여기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6대 이제 핵심 기술을 보면 블록체인, 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로봇, 맞춤 의료가 꼽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9대 트렌드로는 AI 시대의 서막, 그리고 산업 성장을 견인할 5G, 자율주행차, 그리고 신뢰 기술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인싸가 된 가상세계, 개인 로봇의 부상, 그리고 불필요한 적기 조례를 거둘 타이밍, 그리고 페이크데믹스, 가짜뉴스에 대한 확산의 경계, 그리고 불안한 기술 위험, 그리고 맞춤 의료 기술 수요의 급성장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신뢰의 기술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이제 경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5년에 250달러 선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분야 외에도 보험, 그리고 공유 서비스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가트너는 2022년에는 글로벌 기관 중 25% 이상이 단순한 계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ICT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삼성 SDS에서 나오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 레저가 있고요. 그리고 LG CNS에서 나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나오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3대 주요적인 회사들이 있고, 이 이외에도 지금 SK, 이동통신사들도 대부분 지금 블록체인에 다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 블록체인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또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도 지금 KT가 지금 암호화폐 그 사업자 파트너로 선정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구조들을 보면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굉장히 성장세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은 앞으로의 그 수요가 갈수록 높아져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이 주요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